안녕하십니까, 이중국 소장입니다. 8월 6일에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지수 하락 리스크 우려 속에요, 강화된 주도주 논리로 본 삼성중공업의 빠른 주가 회복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단기 관점을 위한 기준가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요, 손실 최소화 및 수익을 위한 주도주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시장 주도주란 시장이 하락할 때 가장 늦게 빠지고요, 또 빠지는 폭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덜 빠지면서요, 시장이 안정될 때는 가장 빠르게 회복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시장 주도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상승할 수 있는 재료, 호재성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종목을 비싸게 사서 끌어올리는 매수 주체가 분명해야겠죠. 최근 이소장 증권 TV에서는요, 이러한 주도주 섹터로 바이오와 조선주를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바이오주, 미국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죠. 그동안 고금리로 인해서 성장주라는 이름 때문에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던 바이오주들 7월 달서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SK 바이오팜, 셀트리온도 동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적 부분도 다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모습을 볼까요? 자, 최근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것은 종목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고 시장 리스크, 지수 리스크 때문이죠. 근데 어제 종합지수가 8%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3%에 그쳤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1.5% 하락세,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그리고 금일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8%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장 늦게 빠지고 덜 빠지고 빠른 회복력, 바로 이것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SK 바이오팜. 자, SK 바이오팜 어제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죠. 자, 그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까지도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덜 빠지려고 했으나 어제 너무 지수가 크게 하락한 뒤늦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낙폭이 커졌어요. 근데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수급적으로 볼 때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그렇죠? 쌍끌이 18만 주, 그리고 기관이 8만 주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면 그쪽에서 매도세가 그러니까 수급이 훼손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따라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물론 금일 좀 상승폭이 지금 한 2% 정도에 그치는 것은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은 바이오주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뭐 같은 맥락이죠. 어제 주가가 5.7% 하락했는데 개인들 매도세가 크지 않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동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어제 지수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동반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하락이 나왔는데도 수급 훼손이 적었던, 그래서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먼저 반도체 쪽에서 볼까요? 이수장 증권TV에서 많이 강조해 드리고 있는 종목이 이 전공정 장비주인 원익 IPS죠. 자, 원익 IPS요. 어제 9% 하락했는데 어제 개인들이 오히려 10만 주,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한 9% 하락할 때
개인이 25만 주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21만 주 매도했죠. 자, 그 이유는 원익 IPS 이 일봉 차트인데요. 뒤늦게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동안 시장이 불안하고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낙폭이 커지는데도 원익 IPS는 그동안 안 빠지려고 상당히 노력했으나, 그렇죠? 이 지난 금요일과 어제 시장에 너무 빠지니까는 뒤늦게 이틀 동안 주가 하락이 반영되는 모습인데 수급 훼손이 나타나지 않다. 그렇죠? 오늘 주가가 한 5% 정도 상승세 보이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이 전공정 장비와 함께 소재 부품주로 강조해 드리는 종목이 월덱스죠. 요 두 종목 많이 강조해 드려요. 물론 인공지능이 거품론이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원익 IPS라든지 월덱스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 월덱스라든지 원익 IPS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보시고요. 자, 월덱스도 같은 맥락이죠. 지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소폭 하락할 건가? 금요일날 어제 이틀 좀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뒤늦게 빠지기 시작했다. 근데 어제 12%나 하락하는데 외국인들이 18,000주 사고 개인이 16,000주 매도죠. 수급 훼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이 안정되면은 빠른 회복력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기본 물량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하이브도 자, 한번 하이브 볼까요? 자, 하이브도 어제 5.9% 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지수 대비해서 안 빠진 폭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폭이 크진 않은데 이 개인들의 매도세 기간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달라는 그런 죄송합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제 10%, 뭐 종합지수가 뭐 거의 10% 하락하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군들 어제 10%씩 하락했죠. 근데 개인이 오히려 35,000주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관광개발도 우리가 계속적인 기본 물량을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시장 대비 바닥권에서 덜 빠지고 오늘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2차 전지와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죠. 한번 모습을 볼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빠진 거보다 오늘 더 한다. 바닥을 완전히 다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닥권 인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최근 2, 3일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는데도 얘는 오히려 안 빠지고 소폭이나마 올랐다. 그 얘기는 남들 빠질 때 안 빠졌다. 빠질 자리에 안 빠졌다는 얘기는 올라간다. 특히 얘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리스크도 적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포스코 푸처엠도 같은 맥락이죠. 지수 대비해서 최근 며칠 동안 보면 안 빠진다는 얘기. 만약에 이것이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안 된다 싶으면은 더 많이 빠집니다. 근데 안 빠진다. 2차 전지, 포스코 푸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창업주인 김범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죠? 그때가 바로 요 날입니다. 대량 거래가 더 터졌던 날. 그리고 바닥을 다지다가 어제 지수가 너무 크게 빠지니까 뒤늦게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빠르게 어제 하락폭의 절반을 만회해주고 있다. 그죠? 이런 부분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섹터 중에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하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주인데 그 중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 테마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은 안 빠지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한중의 CS죠. 한성 엔지니어링죠. 그리고 SK 이터닉스, 그리고 유니 테크노, 이런 종목군들 지금 코스닥 지수가요 올해 초 대비해서 1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번 달에도 낙폭이 커지는데 지금 보여드렸던 에너지 저장 장치 종목들이 안 빠진다. 그렇죠? 이런 종목은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면은 크게 올라갈 종목이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시장 주도주들이 가장 늦게 그리고 시장 안정은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최소한 기본 물량은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조선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선주에서 이소영증권TV에서 가장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상승 논리는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강조해드렸죠. 실적 성장 에다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요번에 12,000원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10년 만에 1,000억대 회복하면서 1,300억 되면서 올해 4,000억은 무난하게 달성될 걸로 되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자,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 하나가 나왔죠. K조선 또 일냈네, 5조 잭팟 터진다는 제목 하에 기사가 있는데 한번 내용 보면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 국영 석유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와 최대 5조 원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협상을 벌이는 걸로 확인이 됐다. 카타르 에너지는 국내 조선 3사하고 중국 조선사와 가격이란지 품질, 납기 준수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에 연내 계약을 체결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 그러죠. 이번에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하는 선박은 이 표준 선형보다 큰 배죠. 그래서 그 배 이름을 QMAX LNG 운반선으로 불리는데요. 이 QMAX,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드는 이것을 삼성중공업은 한번 제작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건조 능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고, 또 이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한 LNG 운반선을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 삼성중공업이 15척, 물론 이거는 표준 선형 LNG 운반선이에요. 지금처럼 큰 배인 큐맥스는 아니지만은 이미 카타르 에너지에서 삼성중공업이 15척 수주한 경험이 있다. 물론 HD 한국조선도 해양도 17척, 하나오선도 12척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중공업은 이 큐맥스 선박을 제작한 경험이 있어서 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세 번째도요. 후판 가격 인하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는 얘기죠. 이번에 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그리고 아까 조선 3사하고 국내 후판 협상을 벌였는데, 이 기존 톤당 90만원 중반대에서 요번에는 소폭 인한 톤당 90만원 초반대로 합의를 했다 그러죠. 왜 후판 가격이 이 조선사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냐 하면요, 이 후판 가격이 선박 건조 원가의 20-30%에 달한다. 그러면은 후판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철판 가격이 배만대 철판 아닙니까? 이제 그거 만드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후판 가격이 중국산 후판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이 후판을 만드는 원재재인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협상과 그리고 내년에도 이 후판가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선사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상당히 좋은 그런 재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수장증권TV에서 삼성중공업 언급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신조선가 지수, 이번 주도 또 발표됐는데 44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서 187.98이라 그러죠. 우리가 19일 날 187.91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계속적인 상승, 역사적 고점이 191.58, 2008년 9월 거의 근접했다. 그러니까 배 만드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근데 발주 물량도 늘어나서 수주도 많이 한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삼성중공업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삼성중공업 어제 11.06% 1250원이 하락을 했는데 수급을 보십시오. 개인 매수가 39만 주밖에 안 돼요. 최근에 가장 하루에 많이 매도한 날이 언제입니까? 7월 26일 날 1158만 주. 최근 주가가 우리가 단기 과열이라 말씀드렸던 그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지 않는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그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도주 논리상 늦게 빠지고, 그렇죠? 어제 그제 그러니까 금요일 월요일 날 지수가 원체 하락하다 보니까 뒤늦게 하락하고 오늘 어제 하락폭의 절반 정도 이상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 아까 말한 상승 재료 호재성이 있고 또 시장 반응도 바로바로 나타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 조정에도 매도가 작다, 수급 훼손이 없다.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시장 주도주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면 가장 빠른 회복이 되는데, 저는 삼성중공업의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는요, 이 시장 하락 리스크,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일본, 대만 어제 무지 많이 빠졌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사상 최고가 경신한 위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우리 2021년도 3,300에서 지금 한참 못 미친다. 근데 지금 원체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안정이 전제되어야지만이 국내 증시도 오를 수 있다. 만약에 해외 증시가 하락하면 국내 증시도 동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락폭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 이 웬만한 종목군들도 상승이 벅차겠죠. 그렇죠? 뭐 덜 빠지는 수준에서 머문다. 요 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해외 증시 안정세를 우리가 먼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해서 뭐 중장기 목표는 우리가 이수장 증권TV에서 영업이익으로 본, 그렇죠? 이 삼성중공업의 목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전환되면서 만원 하향 이탈됐다.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다. 올해는 더 커진다. 작년에 2,334억, 올해 4천억 초반대, 내년에 7천억대, 후년에 1조 원대.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적자 나기 전에 주가가 얼마였나? 그러면 그런 부분 봤을 때 올해 1차 목표가 12,000원, 15,000원, 2차 25,000원. 저는 충분히 중장기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11,300원을 변곡점, 좀 기준가로 봐줘야 되지 않나. 바로 이 갭이 발생했던 가격대의 시초가고, 또 지난달에, 그죠? 요 날이죠? 가격대가 11,300원에서 11,300원을
돌파를 못하면은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일부 물량을 축소해도 되지만 만약에 11,3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끌고 가다. 물론 아까 말했던 중장기는 뭐 일주일 한 달짜리 뭐 조정을 받는다 해도 무시하고 15,000원, 25,000원 보면 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변곡점 기준점으로 11,300원을 우리가 돌파와 안착 여부를 보면서 비중 축소와 보유를 우리가 판단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시장이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시장 주도주로 우리가 보유를 해야지만이 시장 대비해서 손실 최소화 및 이익을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현대투자 유료원 안내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